반갑습니다. 영남대학교 김성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들 연기 이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저도 지금 내년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해요. 이제 65세, 만 65세 되면 저희들 정년 퇴임을 하는데, 그 젊었을 때는 참 우리가 정치나 교육이나 경제 등 많은 일들을 아이고 이 생에서 내가 뭐 어떤 일을 좀 하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되돌아보니까 한 30년 이상 직장 근무를 하고 했지만은 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직장 하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참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 거고, 그래도 열심히 우리가 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했는 건데, 아마 우리 일생의 삶이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나무하고 우리의 삶이 뭐가 다를까? 큰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나무는 저기 떡 써가지고, 그죠? 기분 좋으면은 저 한 자리에서 평생을 살다 가기도 하고, 또 누가 또 옮겨주면은, 그죠? 한 두서너 군데 옮겨가서 살기도 하고, 우리도 한 직장에서 평생 살기도 하고, 혹은 또 한두 군데, 그죠? 옮기면서 살기도 하고, 우리 삶이 뭐가 크게 다르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 때 신문을 보면서, 그때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것이, 서울대 학사 몇 명 졸업, 석사 몇 명 졸업, 박사 몇 명 졸업, 이래 탁 났더라고요. 나 이제 그때는 초등학교 때 죽으라고 열심히 나온 공부가 4년 만에 나도 박사학위 따야지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과연 우리의 이 한 생의 삶이 참 어째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또 그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꿋꿋하게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 오는 실제 이 변화, 뭔가를 갖다가 사임에 의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면서 소멸해가는 이런 과정에서의 오온이 있고, 또 우리는 이 만들어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생각이 일어났다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위하고 하는, 그죠? 이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이런 또 오온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통틀어서 전번 시간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이어서 표상작용을 할 시간인데, 조금 앞부분을 이제 상기하는 그 입장에서 실제 이 육식에서 우리가 오온을 생각한다면은 이 색수상 행식, 이것은 물질 작용, 우리 몸뚱이가 있고 몸뚱이가 있는 색과 그리고 우리의 정신작용, 수상 행식의 작용으로 크게 두 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오온의 작용에는 형상의 변화를 동반하는 이 오온의 작용, 그럴 때 이 색이라 하는 것은 아집입니다. 어떤 이 육신이 만들어지기 전의 어떤, 그죠? 변화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색, 아집과 수상 행식의 오온이 있고, 그리고 또 형상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오온, 이것은 우리가 색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물질, 우리 몸뚱이입니다. 몸뚱이와 수상 행식, 몸뚱이의 작용과 정신작용, 이렇게 두 개를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그 표상작용을 우리가 들어가겠는데, 이 잡아함경 인연경에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도 이 오온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경전을 보면은 이 오온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좀 더 이 과학적인 입장에서 과연 이 몸뚱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변화되고 또 어떻게 소멸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는 실제 이거를 갖다가 오온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은 대부분 거의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오온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사실
10번째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자바 안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슈라바스티 기수국 고도권, 그 부처님께서 법을 펴시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했던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마가다국의 수도 왕사성. 그때 그 수도 왕사성의 빈비사라왕이 중림정사를 그저 지어드렸습니다. 부처님한테 지어가지고 희사를 해가지고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오랫동안 머무셨어요. 그리고 또 3년 후에 그 코살라국의 사위성에 이 기원정사 기수국 고도원이 지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는 아마 이 기원정사가 마음에 들었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이 45앙거 중에서 약 한 24번의 앙거를 이 수라바시티, 그죠? 기수국 고도원에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은 경전을 보면 대부분 다가 슈라바스티 기수국 고도원에 계시면서 이렇게 법을 설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여기서도 여러 비두구에게 말씀하셨다. 물질, 색은 항상 됨이 없다. 이 우리 물질, 그죠? 이 몸뚱이는 항상하지 않다. 우리 변한다 했죠. 세상에 존재하고 존재의 핵심의 내용이 뭐였어요? 변화, 무상. 어떠한 것도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끊임없이 변한다는 이 변화에 나라고 주장할 만한 독립적인 실체도 없다. 이 두 개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영기고 이것을 모르는 것이 무명입니다. 자, 그래서 물질, 색은 항상 됨이 없다. 그죠? 무상하다. 끊임없이 변한다 하는 겁니다. 혹은 인으로 연으로 이렇게 인연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질이 생기더라도 우리 지금 이 몸뚱이가 생겼어요. 생기더라도 그것은 또한 항상 됨이 없다. 인연으로 인해서 인연에 의해 가지고 산도 생기고 이 빌딩도 생기고 그죠? 불교 방송국 이 건물도 생겼지만은 또 인연이 닿으면 이건 다 소멸되고 없어져요. 항상됨이 없는 인과 항상됨이 없는 연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물질이 어떻게 항상됨이 있겠는가? 항상됨이 없는 것들이 인연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항상됨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항상됨이 없다 하는 무상하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수상행식도 항상됨이 없다. 우리 생각도 어때요? 생각도 일어났다가 생각도 소멸됩니다. 아이고 돈 매덕도 있다. 그 골치 아픈 생각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다 해보세요. 우리 못 살아요. 그렇지만 골치 아프고 뭐 했지만은 또 조금 있으면 또 잊어버려요. 우리가 일어났던 생각은 항상 곧 소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죠? 당당하게 살아가요. 수상행식도 항상됨이 없다. 우리의 생각도 그죠? 정신적인 작용도 항상됨이 없다. 혹은 인과 연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것도 이렇게 항상됨이 없다. 항상됨이 없는 인연으로 생긴 그것들이 어떻게 항상되겠느냐. 그리고 어떤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든 그죠? 이것도 그냥 일어났다가 소멸된다. 이와 같이 물질은 항상됨이 없고 수상행식 또한 항상됨이 없다. 항상됨이 없는 것은 괴로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출발점은 고다. 왜 고냐? 항상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생했다가 멸합니다. 그리고 항상됨이 없다 하는 것에서 무엇인가 생겼다면 생긴 것은 어느 순간 존재하다가 멸하게 돼요. 생멸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멸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면은 그죠? 우리 윈드서핑 같은 거 못 타면은 물에 빠져요. 바다에 빠지는데 타고 잘 그죠? 가면은 그 신나게 즐깁니다. 똑같이 이 생멸하는 것을 내가 바른 눈으로 잘 알 것 같으면은 우리는 생멸하지만은 생멸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죠? 당당하게 멋지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기고 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함이 없는 것을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나가 없는데 나가 아니면 그것은 나가 아니다. 무아. 우린 나라고 착각을 하고 끊임없이 그죠? 내 것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 평생의 삶이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돈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한평생 삶입니다. 그런데 나도 나가 아니며 내 것도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제대로 잘 알자 하는 겁니다. 이 오온을 알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 오온 때문에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그죠? 10여 년 이상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엄청나게 불교 경전 보면서 가장 집중도 하고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 오온이었습니다. 과연 경전에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 정도의 오온이 전부일까? 그러니까 이 경전에 표현되어 있는 부분의 오온은 대부분 다가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 물질작용과 정신작용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오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과연 이 정도였다면은 그죠?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너무나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내 법은 바다와 같다. 끊임없이 깊이 들어가는 그 바다와 같아 하는 그 내용에 이거는 아닐 것이다 하면서 계속 그죠? 고민도 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많은 그죠? 시간을 보냈어요. 밤샘이 해가면서 생각하기도 하고 그 결과 저는 이 오온에서 이 오온 물질이 형성되기 전의 그죠? 오온 색이 결국은 아집 물질이 없는 겁니다. 아집과 수상행식 결국은 이 몸뚱이 육식이 만들어지기 전의 것 칠식과 팔식 그 전식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이 오온은 뭐냐 하면은 이 몸뚱이를 만들어내는 원리가 원동력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오온으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라요. 지금 우리 과학이 결국은 그죠? 유전자 DNA가 결국은 복제함으로써 이 몸뚱이를 만들어 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물질적인 DNA의 그죠? 이 복제 능력이 과연 어디서 생기겠는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생기게 만드는 원동력, 그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오온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결국 오온에서 이 정신적으로 복제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있고 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DNA를 통해서 복제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실제 이제 이 오온은 이 몸뚱이를 만드는 작업과 또 만들고 난 다음의 그죠? 작용 두 가지 다를 우리는 오온에서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12연기가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 부분이 좀 더 분명하게 그죠? 설명될 수 있어요. 즉 뭐냐면은 이 오온의 무명 다음에 행식이 바로 옵니다. 오온이 바로 와요. 그 다음 우리는 뭐냐 하면은 그죠? 육식, 육경, 이런 부분들이 따라 나옵니다. 갑자기 인체 구조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 오온을 그죠? 공부하다 보면은 실제 우리 몸에서 오온을 이루고 있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 눈을 통해서 뭔가를 받아들여요. 또 귀를 통해서 뭔가를 받아들여요. 또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숨을 쉬면서 받아들이고 또 내보냅니다. 또 우리 혀는 이놈은 말로서 뭐를 그죠? 막 내뱉어요. 그렇죠? 또 우리 몸뚱이로서 막 행위를 합니다. 또 우리는 생각으로서 그죠? 상대방에게 좋은 생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나쁜 생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행위를 하는 것은 혀와 몸뚱이와 우리의 그죠? 이 세 가지고 눈은 봅니다. 그죠? 보고 귀는 어때요? 듣기만 해요. 그래서 이 듣기만 하는 귀가 볼 것 같으면은 이 생각보다도 많은 작용을 해요. 자, 어떠냐 하면은 우리 신체 구조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귀라요. 이 그림에서 잠깐 보시면은 원래 귀는 우리 바깥에 우리가 잘 아는 외이, 중간에 그죠? 중이, 내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외이 쪽은 우리가 귀가 이렇게 돼가지고 소리를 모으는 작용을 해요. 다른 동물들도 전부 다 보면 소리가 오면 귀를 쫑긋 하면서 소리를 듣지, 그죠? 이것이 뭐냐면은 소리를 모으는 작용을 하고 이 소리가 이제 우리 귀를 통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그 소리를 이제 인식합니다. 왜 이 귀를 갖고 그죠? 이 지금 오온을 설명하다가 왜 엉뚱하게 이 귀 이야기가 왜 나왔나 하면은 우리 신체 구조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귀가 갖고 있어요. 즉 뭐냐면은 우리 태어나서 이 몸뚱이가 커지면서 모든 부분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뼈고 전부 다 이렇게 커져요. 우리 어릴 때 태어났을 때 그때 모습하고 지금 성인이 된 이 모습하고 비교해 보세요. 성인 그때 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전부 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다 거기에 살도 붙이고 뼈도 커지고 다 커져 가지고 여기에 맞는 지금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크기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즉 뭐냐 하면 중요한 이 이속골. 이속골은 소리가 딱 들어오면은 우리 제일 먼저 고막이 있죠. 고막에서의 소리를 그 다음에 전달하는 중위가 뭐냐 하면은 이 이속골입니다. 추골, 망치같이 생겼다 걔가 추골이고 우리 그 모루 어머니들이 이제 골무 있지 그죠? 그래 생겼다 해가지고 침골이고 자같이 생겨가지고 등골로 이루어진 이 세 부분이 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는 건데 이 부분은 그죠? 크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크기가 거의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요즘 태아 때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그죠? 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미국에 갔어요.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미국인들하고 영어도 하고 계속 영어를 하고 그죠? 애를 낳았습니다. 애가 영어를 하겠어요? 한국말을 잘하겠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대부분 다 영어를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났다면은 우리 뭐를 하겠어요? 선천적으로 전부 다 한국어를 합니다. 그죠? 즉 이것이 뭐냐 하면은 임신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 모든 내용들 전부 다가 애한테 전부 다 그대로 다 전달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아 과정에서 실제 우리가 평생 공부해야 될 거 90% 이상이 전부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태아 상태로 그죠? 임신 상태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전달받아요. 그 전달받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뭐냐면은 눈은 막혀가 못 봐요. 입으로 못 먹어요. 전부 다 뭐냐면은 모든 기능은 전부 다 정지되어 있지만은 뭐는 귀는 어머니를 통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릴 때 태아 때 어머니가 그죠?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죠? 경건하게 그렇게 만약 살았다면은 생각하고 매일매일 보낸다면은 애한테도 태아한테도 훨씬 더 좋은 기운이 그죠?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태아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이 어머니의 모든 것들이 태아에 전부 다 그대로 전달돼요. 우리가 이제 그 예로 그죠? 아마 우리 구말라집 지구 역사상 최고의 번역가 중에 한 명인 이 구말라집은 어머니가 구말라집을 임신했을 때 평생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던 상계 외국어 국어에 능통해가지고 멋대로 막 이야기합니다. 뜻을 알면서 막 이야기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태아의 그 능력이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거라요. 이렇게 그죠? 뭐냐 하면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태아의 그죠? 이 길을 통해서 다 전달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머거리인 경우는 벙어리일 가능성이 많다. 즉 뭐냐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머거리라 하는 말은 뭐냐면은 어머니로부터 그 많은 내용들을 하나도 전달받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임신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전달받고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기머거리라 하는 말은 어머니로부터 모든 그죠 정보를 갖다가 하나도 못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서 받아들인 게 없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의 기머거리, 농아는 뭐일 가능성이 많다? 벙어리일 가능성이 많다. 이것을 16세기에 들어 기머거리가 벙어리가 되는 것은 청각 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밝혔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다 하더라도 이 길을 통해서 태아 때부터 많은 것들을 전부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대부분 다가 애를 어디서 임신해가지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애가 자랄 수 있는 그죠 언어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태아가 얼마나 중요하다 그런 거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 우리는 수, 색, 수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수의 다음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 표상작용. 오늘 우리가 불교 방송 와서 이렇게 지금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요 강의를 들었던 요 내용이 이 상의 형태로 내 속에 딱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 날 그죠? 집안 식구들하고 그죠? 어디 바람 쉬러 갔다면은 그 바람 쉬면서 경치를 구경하고 서로 주고받았던 모든 것들도 똑같이 이런 하나의 형상으로 딱 저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표상, 형상으로 다 그죠? 우리의 저장 창고에 차곡차곡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것을 잘 끄집어내 쓰는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라요. 뒤죽박죽 돼가지고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못 끄집어내 쓰는 사람은 머리가 나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 이 상의 개념은 표상을 만드는 작용과 만들어진 표상. 전생에 내가 그죠? 행했던 그 업에 의해 가지고 내 속에는 많은 표상들이 지금 저장돼 있어요. 우리 그 앞에 시간에 한번 그 천재 화가 이북 북한의 천재 화가 오은별을 잠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오은별이가 전생에 만약 그렸던 그 그림이 자기 속에 저장이 안 돼 있다면은 그림을 평생 한 번도 그려보지 못한 3살, 4살 된 내가 어떻게 그런 그림을 그리겠어요? 그와 같이 내 저장 창고에 들어있던 그 표상이 그냥 그대로 그죠? 표현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속에는 전생으로부터 내가 경험한 많은 표상들이 다 저장돼 있어요. 우린 평생 그걸 끄집어내 쓰는 겁니다. 우리 평생 삶이라 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상들을 내가 경험한 이런 업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 쓰는 거라요. 그것들이 전부 다 이런 형상으로 다 저장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요즘 최신식 그죠? 컴퓨터 이상으로 전부 다 그 기능이 훨씬 더 좋은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래 경험하는 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형상으로 만들어져 저장이 되는 겁니다. 눈으로 대상을 보고 식과 결합하여 이제 안식이 생겨요. 눈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교수님을 봤다. 안 그러면 이 불교 방송국을 들어오면서 봤다.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그다음에 내 식과 결합하여 안식. 눈에 비치는 대로 우리는 딱 봅니다. 눈으로 보는 순간은 다 똑같이 봐요. 그다음에 보는 순간 이 안식이 생겨가지고 아름다움과 더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이것이 일정한 형태로 저장되고 그 사물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게 하며 또 그죠? 내 속에서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게 한다. 염하게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상작용에서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표상작용은 대상의 성질을 인식하고 그 대상의 구체적인 형상을 인식하는 정신기능과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신현상을 통틀어 우리는 상이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표상작용이라 한다.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 그죠? 내가 행위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런 하나의 모양으로 탁탁탁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끝도 없는 그죠? 많은 형상들이 전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모양들이 전부 다 저장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가 전부 다 예를 들어 가지고 히말라야 산을 갔다가 등정을 했다. 한번 우리가 이제 갔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히말라야 산을 등정했을 때 그 형상이 저렇게 네모 같은 모양으로 딱 저장되어 있어요. 그다음 또 참선을 해라 그더라. 이 생에서 멋지게 한 번 살아갈 것 같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난데 한번 알아보자. 참선을 하자. 해가지고 내가 참선 탁 하면서 그죠? 다리 틀고 앉아 참선을 탁 했어요. 이렇게 했는 것은 내 저장 창고에는 저런 모양으로 탁 참선했는 것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죠? 세상에 가장 슬픈 거를 갖다가 내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런 모양으로 딱 저장됐습니다. 우리 얼마나 예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가 슬프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아무리 슬프다 하더라도 내가 슬픈 것을 경험해 본 것만큼 나는 못 느껴요. 누가 아무리 기쁘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는 내가 경험해 본 것만큼 저만큼 기쁘구나 하는 생각밖에 못 해요. 그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가 경험해 본 만큼 슬픈 것을 느끼고 내가 경험해 본 만큼 기쁜 것을 느낄 뿐이라요. 누가 슬프다 누가 기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내가 느낀 이 슬픔만큼 슬프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세상에 언제 제일 슬프겠어요? 언제 제일 슬프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더 슬프겠어요? 만약 누군가는 자식이 먼저 죽었다 그랬자. 그러면은 어머니보다 자식이 죽었을 때가 더 슬퍼요. 세상에 가장 슬픈 것은 자식이 죽었을 때 가장 슬프고 그 다음 슬픈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제 슬퍼요. 바로 저런 모양으로 딱 그저 저장됐어요. 불교가 뭔가 친구하고 그죠? 막 그저 무화가 뭐다, 무상이 뭐다, 연기가 뭐다 막 그저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나누었던 그 내용은 저 모양으로 탁 저장됐어요. 뭐 이 땅 살까 말까 막 누구한테 그죠? 이 땅 사면 부자 된다 해가지고 막 그죠? 안 그러면 이 땅 사면은 저 산세가 좋아가지고 자식이 꼭 출세한다 하면서 막 해가지고 뭐 했던 그 이야기는 저렇게 우리 세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 내가 어떤 그죠? 연구를 했는 거는 또 저런 모양으로 이거 오온이 뭘까? 막 그죠? 맨날 며칠 몇 년 동안 연구했던 것은 저런 모양으로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수학 문제 풀었다. 우리 혹시 수학 문제 고등학교 때 문제 풀었던 것은 또 누가 이래 설명하면 기억이 나요. 근데 고등학교 때 못 풀었던 문제가 나이가 들어 풀린다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 공부를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든 풀리지 않는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 해도 안 풀려요. 왜 우리가 이 생에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생에서 해결된 문제는 내가 해결된 상태에서 다음 생에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다음 생에 가도 똑같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은 그죠? 나이가 들어도 편하고 다음 생에 가도 편하고 했는 것만큼 그만큼 내가 알고 출발해요. 우리 왜 애들 다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해요? 그만큼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고 공부 열심히 시키려고 해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나이가 딱 들고부터는 뭐 해요?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내 삶이 그죠? 보장되고 좋아집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전쟁과 평화 저 책을 한번 읽었다. 그 기억이 그죠? 평생 우리는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아마 이런 그죠? 가장 역동적인 시대를 우리는 언제 어디서 우리가 겪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겪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우리는 그죠? 기억에 남습니다. 전쟁과 평화 읽었던 것은 저런 모양으로 기억되어 있다. 그다음 총균세. 저는 요 근래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그죠?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저 총균세였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변하는가? 왜 미국 같은 나라는 그죠? 저렇게 발전했고 왜 아프리카 같은 데는 발전하지 못했던가? 이 지구의 그죠? 이런 발전 과정을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풀어낸 책이 이 총균세라 하는 책이었어요. 아마 한번 꼭 그죠? 이제 가을이 오면은 한번 일독을 해볼 만한 좋은 책입니다. 자동차. 내가 자동차를 갖다 타보고 경험했고 했는 기억은 저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 소는 또 말은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이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를 했는 건데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전부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우리 자동차 누가 그죠 만들었어요? 헨리 포드, 그죠? 포드 유명한 이 포드 자동차. 이 헨리 포드도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자기는 전생을 갖다가 인정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특별하게 그죠? 그 전생의 기억들이 많이 났는가 봐요. 그리고 아마 이 헨리 포드 같은 경우는 전생의 기억 중에서 소나 말이나 그죠? 이 짐승들이 그렇게 힘들고 물건을 지고 가고 하는 걸 갖다가 아마 이 가슴 아프게 많이 느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자동차를 만들어 놓으면은 소와 말이 실어 나가야 될 물건들을 자동차가 다 실어 나갈 수 있으니까 소가 말이 얼마나 그죠? 좀 편해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헨리 포드는 이 생에서 자동차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실제 최초로 억만장자를 달성한 사람이 이 헨리 포드였어요. 그런데 그다음 또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보면서 날아가는 자동차를 만들 수 없을까? 우리가 거리가 좀 멀다면은 자동차로 달리려고 하면은 미국 같은 나라는 10시간, 15시간 달려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비행기로 좀 날아간다면은 1시간 만에 갈 수 있지 않나? 날아가는 자동차를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즉 이것들이 뭐냐면은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이걸 만들 수 있겠어요? 즉 뭐냐면은 내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 많은 표상 작용들이 뭔가 그죠? 결합하고 생성하고 이런 작용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그죠? 능력이 바로 뭐냐면은 이 표상 작용 다음에 나오는 행위 작용이라요. 자, 이제 우리 이 그죠? 기억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에 그 많은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듯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그죠? 사항들이 표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씩 끄집어냈으면은 내가 경험한 거 이상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동물들은 자기가 경험한 거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표상작용이 저장되어 있지만은 저장되어 있는 그 표상작용 중에 그걸 그냥 그대로 끄집어냈어요. 인간의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행위작용이라요. 즉 뭐냐면은 행위라 하는 것은 생성결합작용입니다. 내 속에 그죠? 저장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자동차를 그죠? 저렇게 발명했듯이 내 저장 창고 속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결합하다 보니까 뭔가 저렇게 그죠? 움직일 수 있는 마차, 수레 여기에다가 또 다른 것도 좀 생각해가지고 자동차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은 행위작용. 행위작용이 뛰어난 사람이 결국은 이 세상을 갖다가 그죠? 먹고 살게 만들어내요. 새로운 창조적인 어떤 그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행위작용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나 다 인간 몸 받았다 하면은 다 이런 행위작용을 갖고 있어요. 행위작용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인간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내 속에는 끊임없는 행위작용을 해요. 지금도 뭐냐 하면은 이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도 내가 전번에 봤던 어느 스님의 법문을 생각한다든가 안 그러면 내가 책에서 봤던 그죠? 헨리 포드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내가 고등학교 때 봤던 책들을 쭉 한번 그죠? 머릿속에 다시 기억에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이런 행위작용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라요. 네. 그래서 행은 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운동력이 되는 사고작용이고 행의 작용과 상의 작용과 식의 작용을 유지시키려는 결합작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상, 내 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식은 뭔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이 마음에 든다든가 마지막 분별, 판단하는 것은 시기예요. 이 저장되어 있는 상과 그다음에 마지막 판단하는 데까지 연결시켜주는 작용이 누가 하느냐 하면은 행위작용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구체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상의 작용을 지속, 식의 작용을 끊임없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신작용 중에서 표상작용과 분별작용 이외에는 모두 이 행의 작용에 속한다. 행위 원인이 되어 우리는 선악의 행위를 하게 되고 업을 짓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속에 선한 행위도 저장되어 있어요. 악한 행위도 저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친구 도박하는 친구를 만났다 하면은 내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 친구를 따라 가지고 평생 살다 보이 그죠? 도박 쪽으로 내 직업이 그죠? 글로 흘러가요. 어릴 때 또 우리 마을에 바로 그죠? 절이 있어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스님하고 친해졌다. 그러니까 평생 그죠? 공부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지어진 거라요. 그러니까 또 항상 또 그렇게 산다. 우리가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선과 악을 어떻게 작용시키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행의 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식. 이제 마지막이 이제 분별 작용이라요. 근데 이 마지막 이제 나타나는 것이 분별입니다. 이 식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결정이 이제 일어나는 단계가 식이라요. 땅을 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죠? 그다음 오늘 공부하러 갈까 말까, 다른 친구하고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여기 그죠? 불교 방송에 내가 갈까 말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결정하는 것이 이 식, 분별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식은 일반적으로 분별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나 인식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초기에 부처님을 분별론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를 분별하지 마라. 뭐 이야기할 때는 분별을 충분히 다 우리가 잘할 수 있을 때, 그를 뛰어넘을 때 분별을 안 해. 그 능력을 넘었을 때 우리는 분별을 안 하는 거지. 처음부터 분별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모든 것들을 내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우리는 행위도 잘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요. 이거를 넘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분별을 안 하는 겁니다. 상의 작용에 의하여 형성화되어 저장되어 있는 것이 식의 작용에 의하여 분별되고 판단되어 그 다음 판단이 끝나면은 분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죠? 행위를 하게 되는 거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판단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 그죠? 참선이라 하는 것이 내가 나가 누군가, 나의 전생은 무엇인가 하면서 이런 것을 갖다가 내가 한번 물음을 던졌고 참선을 하면서 생각을 했는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또 그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안 가면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그죠?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계기가 돼가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그러면 내가 누군지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죠? 이렇게 열심히 참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 참선하자. 그거 이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식 분별 작용이고 판단 작용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색수상 행식 5개를 다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5가지의 덩어리라 해가 이거죠. 이게 오온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 5가지 요소들이 순간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져 있는 집합체입니다. 그죠? 이 색수상 행식이 결합되어 있는 바로 그 덩어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요. 뭐 다른 동물들도 똑같습니다. 잡아안경에 마치 여러 가지 제목이 한데 모아 수레라고 이름하는 것처럼 이 오음이 모인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제 그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온의 관계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바퀴, 만약 우리가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퀴가 자동차입니까? 차체가 자동차입니까? 엔진이 자동차입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모여야 자동차가 됩니다. 그죠? 아무리 차체가 있고 바퀴가 있고 엔진이 있더라도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아무도 아니라요. 이것이 전부 다 인연에 의해 가지고 합해져 가지고 그 모습을 이룰 때 자동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퀴와 차체와 엔진 등 여러 요소가 모여 자동차가 되는 것처럼, 그죠? 이 색, 수, 상, 행, 식, 이것이 모여 가지고 이 몸뚱이를 만들고 생각을 갖다가 분별하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바로, 그죠? 인간이 되는 거고 중생을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이 요소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뭐 돼 있어야 된다? 연관돼 있어야 되고 관계돼 있어야 된다. 우리 처음 이야기할 때 수소, 물 이야기했지, 그죠? 수소하고 산소하고 아무리 있어봐야 어떻습니까? H2O, 수소, 그죠? 두 개가 있고 산소 아무리 하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서로 연결돼 있지 않으면 물이 안 돼요. 연결돼 있어야 물이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온이 연결돼 있고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죠?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과 그것에 상응하는 대상과 만남으로서 우리 의식, 판단하고 분별하는 의식이 생기는 거라요. 그래서 눈은 형상을 만남으로써 안식이 생기고 이것을 바탕으로 의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의식이라요. 의식이 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거라요. 의식이 없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명은 의식이 있을 때 존재하고 의식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눈은 형상을 만남으로써 안식이 생기고 이것이 의식을 형성한다. 귀는 소리를 만남으로써, 그죠? 이식을 형성하고 의식이 되고 의식을 형성한다. 코는 냄새를 맡음으로써, 그죠? 비식이 생기고 이것이 의식을 형성한다. 혀는 미각을 만남으로써, 그죠? 미식이 되고 이것이 의식을 형성한다. 이와 똑같이 안식과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등 여러 가지 이 전신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그죠? 마지막 이 온의, 그죠? 결정체로서 의식을 함으로써, 인식을 함으로써, 분별함으로써, 판단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그죠? 또 실제 우리가 결국은 이 오온이라 하는 것은 이런 이 몸뚱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이 몸뚱이가 또 소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는 것만이, 그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긴 것을 바탕으로 이것이 어떻게 소멸하느냐, 잘 소멸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돼요. 우리가 번뇌가 일어났다, 번뇌가 소멸돼야 됩니다. 그죠? 화가 났다, 이 화가 잘 소멸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는 열반에 이르는 방법이라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무엇을, 그죠? 상, 우리 형상, 아까 표상했지, 그죠? 상의 사임이라 하는가, 6가지로 받아들인 느낌. 우리 6권이 있었지요. 눈, 귀, 코, 혀, 몸뚱이, 생각. 이 6가지로 받아들인 이 느낌을 표상하는 작용을 우리가, 그죠? 말하고, 눈이 부딪혀 느낌이 생기고 느낌으로 인하여 표상이 생기고, 이제 앞에서 설명한 거 마지막 우리가 이제 결론입니다. 귀, 코, 혀, 몸, 뜻이 부딪혀 느낌이 생기고 이것으로 인하여 표상이 생기고 이것이 상의 사입니다. 상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모여 가지고 이 몸뚱이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상의 사임은 더덥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우리 모든 것들이 무상하고 무하다 하는 것을 경전에서 이, 그죠? 몸뚱이가 만들어지고 하는 이것은 더덥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그 상의 사임이 영원히 끊어 남음이 없고 끝까지 버려 떠나고 멸하여 다하면은 욕심을 떠나 완전히 고요해지며 다른 상의 사임은 다시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체의 애정이 다하고 욕심이 없어지고 다 멸하여 우리는 열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의 생성과 소멸 과정에서 이것을 잘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그죠? 연기, 명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열반적정. 우리의 삶은 코가 아니라 락이라 하는 겁니다. 락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열반적정의 상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요. 이 상과 똑같이 상도, 그다음 그죠? 우리가 색, 수, 상, 행도 똑같이 이런 작용을 하고 식도 똑같이 이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색, 수, 상, 행식이 소멸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고에서 락이 되면서 열반적정의 그 멋진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